연예계 한 주간의 이슈를 목소리 꼭꼭 좋다. 씹어 소화하는 시간. 금요일 밤 가장 불타는 이곳은 심야 식당. 식사들 하셨나요? 처음 만들어진 코너인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반갑다. 당장 다음 주에 없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죠? 패널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와, 사장이 없네요. 식당에. 사장님!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아니 너무 바지 사장님이세요? 네네. 기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의 이슈를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심야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메뉴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합니다. 오늘 메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예인들의 CG가 저렇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저한테. 이야기를 좋아요, 나누려고 좋아요. 하는데요. 자숙 기간 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자숙이 아니라 쉬어야만 했어요. 그게 자숙이에요. 그게 자숙이에요. 잘 모르시는 본의 아닌 잠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핵심이 있어요. 자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그게 좀 드러나게 해줘야 자숙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재 씨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대중들이 막 강하게 거부감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채널 자체가 좀 없지 않았나요? 근데 없었어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고. 저기요. 박현민 기자. 됐으면 난리 옛날 사람이라니요. 말조심 좀 부탁드릴게요. 자숙과 옛날 사람 표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사실 그 최근에 배우 엄태웅 씨가 김기덕 필름의 신작으로 영화 복귀를 알렸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지난해 11월에 네. 성매매로 약식 기소가 됐고 벌금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숙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갑자기 영화가 개봉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영화 촬영을 언제 했냐면 2월에 했단 말이에요. 3개월 만에 이걸 촬영을 했다는 건데 어떤 게 자숙이고 어떤 게 뭐 이게 뭘 반성했다는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게 사실 또 영화 배우하고 또 다 달라요. 예능인들하고. 영화인들 같은 경우는 작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잘 맞습니다. 모르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는. 네, 네. 어떤 경우에는 요즘 작품 찍어놓고 한 1, 2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계속 자숙 기간이에요. 아예 안 보이고. 숙성 같은데요? 그쪽 자숙은. 아, 그쪽은 예. 이게 산업 자체가 약간 호불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신정아 씨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복귀한다고 9월에 지금 새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든지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을 때는 그래도 또 용서하는 케이스가 많았던 저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병헌 씨 같아요. 그 이슈가 이제 한 번에 없어졌거든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연기를 통해서. 일과 그 부분, 그 잘못된 부분은 분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멜로 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뭐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댓글러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예전 댓글러 거를 입장에서 나오시는 연예인 입장입니다. 다시 네. 한번 댓글로 다음 주에는 여기 이름 써드릴게요. 투자. 네. 연예인과 댓글러로 해주세요. 댓글러분들은 100% 다 기억하세요. 지금은 언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작품이 좋고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이제 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 그때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위안부 관련된 비하 발언 이런 게 막 갑자기 터지면서 김구라 씨의 자숙하고 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참 귀감이 된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해요. 그 말씀하신 진정성하고 퍼포먼스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정준호 같은 경우는 사랑의 밥차를 계속했잖아요. 그냥 퍼포먼스로. 악수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악수도 많이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안 보이니까 여기 있다가 매니저가 와가지고 형 하나 왔어 이러면 웃으면서 막 악수하고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또 문자 오겠네요. 어떤 한 매체에서 최근에 이제 기사로 농담입니다. 컴백한 연예인들의 사례를 분석한 수치가 있는데 병역 비리는 37.3개월, 성추문은 29.8개월, 도박은 16.1개월, 그 다음에 음주가 정말 예상외로 가장 짧았는데 4.7개월.
우리나라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술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죠. 술에 사실. 굉장히 관대하고 많이 관대하죠. 그렇다면은 사과하는 방법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자기 SNS에 글을 남겼는데 그게도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지 제일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심정과 같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결혼기사가 났을 때도 그때 이제 매니저도 당황을 하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라요라고 하면 일단 그게 아닌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가장 정확한 건 정말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지혜 씨 정도로 이제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이 정도 같은 시 한정수준 이게 뭐 상관수준까지 나왔네. 남에서 한정수준 원자숙, 뭐 투자숙 이런 것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인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시는데 단 한 번도 대중들이 자기를 외면해 본 걸 겪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나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회사에 의존하고 숨는 거죠. 그렇다면 대중이 원하는 사과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사과의 방식이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사과 법칙을 이제 캣이라고 하더라고요. 컨텐츠, 애티튜드, 타이밍 이 세 가지를 네, 네. 탑씨가 최근에 또 그런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글쎄요, 캣을 잘 지켰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타이밍에서 좀 늦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부대 복귀할 때 사실 한 번에 기자회견 같은 자리가 마련돼 있었는데 시간을 앞당겨서 들어가면서 한 번 됐고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언론에 노출했었는데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이 캣에는 적합한 사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아직까지도 대중들이 굉장히 제대로 좀 자숙을 했느냐 이런 게 의심되면서 복귀하는 걸 바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송에 무대프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최근 들어서 성공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서 아예 관심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노이즈를 끼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일어나요. 화제성은 있겠네요. 화제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제 업계 얘기인데 그 보면 제작사를 같이 끼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작을 하고 어차피 제작사 안에서 같은 기용하는 연예인이면 어차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몸값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시너지를 이용하겠다 뭐 이런 야, 이제 씨 이제 뭐 업계 얘기까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행보가 정말 궁금해요. 오늘 하여튼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솔직한 이야기를 조금 적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네요.